꿈을 품어라. 꿈이 없는 사람은 인형과 같다. 그라시안의 명언으로 중국어 학습법 제1강 시작합니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이렇게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중국어 공부하고는 싶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분들, 그리고 중국어를 공부했다가 도중에 포기한 분들, 너무 어렵다고 여겨지시는 모든 초급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근차근 중국어의 학습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PPT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중국어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중국어는 우리나라 말 어순과 달리 주어, 수어,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한국어는 한국인의 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들어봐야 됩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하는 말에서 반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국어는 주어와 수어 부분에 앞부분에 핵심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만 잘 들으시면 그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 외에도 주어 앞에서 주어를 수식하는 성분, 또 수어 앞에서 수어를 수식하는 성분과 수어 뒤에서 보충해주는 요소 및 목적 앞에서 목적어를 화려하게 수식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중국어입니다. 중국어에 대한 언어적인 체계는 이렇게 주어, 수어, 목적어를 중심으로 한 기타 수식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영어에서는 사실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또는 동사 수어에 따라서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만 중국어에 있어서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我爱他라는 문장은요.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我가 주어고 타는 목적어죠. 네, 주어, 수어, 목적어. 반면 아래 문장 보시면 他爱我 자,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해서 조금 전 첫 문장에서의 목적어가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되었고요. 그리고 앞에 있던 주어가 뒷문장으로 바뀌었을 때, 뒤에 목적어로 바뀌었을 때 위치만 순서만 바뀌었을 뿐 단어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타 요소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죠. 이와 같이 중국어는요. 주어, 수어, 목적어 각각의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한 번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我爱他, 他爱我. 네, 첫 문장은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다음은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게요. 여러분, 중국어에는 7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북방방언, 두 번째 오방언, 그리고 상방언과 간방언, 월방언, 민방언, 객가방언 등으로 이루어진 중국어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방언들을 다 공부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도 역시 서울 말을 쓰면 어느 지역에 가든 다 말이 통하듯이 중국어에 있어서도 이 방언을 구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표준어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럼 보통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북경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 방언을 기초 방언으로 해서 모범적인 현대 백화문 저작을 만들어내는 그 표준어를 바로 보통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화문이라는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글로 쓰고 그리고 회화체에서 말하는 이 모든 규범화된 간체자로 쓴 아주 간단한 표현들을 바로 백화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통화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간체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중국어 너무 어려워요 하는 요소 중에서 첫 번째, 글자가 너무 한자어라서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중국어는 간체자가 있기 때문에 정말 쉽습니다. 함께 보시죠. 번체자의 필획을 간소화해서 만든 단어를 바로 간체자라고 할 수 있고요. 만든 글자를. 그러나 대만과 홍콩 지역에서는 이 번체자만 사용한다는 점, 네, 아직까지는 간체자는 대륙 본토에서만 사용된다는 거. 그렇지만 간체자 사용할 수 있으면 번체자도 거의 대부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번체자 쓰시는 분들이 간체자도 있는데 전혀 어려움은 느끼지 않습니다. 가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이런 한자어에 있어서도 생산할 때 산자인데요. 여기에 살생자를 빼고 그 다음 소리성자의 경우는 여기 귀자라든지 오른쪽 부분 요거를 다 빼고 난 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만 쓰시면 소리 성자 셩이 됩니다. 밑에 닫기자 한번 볼까요? 닫기자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 왼쪽 부분을 이렇게 바꿨고요. 세조자도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술할 때 예자죠? 이 단어는 풀초변만 그대로 취해서 썼고 그리고 밑에 부분은 그냥 간단한 가불병정할 때 을자만 쓰였네요. 이와 같이 간화의 방법은 일부 부분만 사용해서 쓰거나 혹은 약간 간소화시켜서 복잡한 단어를 간소화시켜서 쓰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공통점으로 우리가 한자어와 중국어에서의 공통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한자어와 동일한 중국어 단어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이란 단어는 이렇게 쓰고요. 중국어로는 네, 학생. 뜻과 그 다음에 이 한자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교실. 교실 역시 중국어로는 지아오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한자어가 동일한 중국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모든 한자어가 중국어와 동일하지만은 않는데요. 예를 들자면 기차의 경우 중국어로는 火车가 기차라는 뜻이고 밑에 先生이라는 단어는 이 선생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중년 이상의 남성분에게 쓸 수 있는 표현 그리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선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중국어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老师라고 하지 先生, 선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先生은 단순히 연세가 조금 드신 남자분들께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의 차이점이 있죠? 다음으로 중국어의 음절 구조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중국어의 음절 구조는 성모, 음모, 그리고 성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성모라는 것은 중국어의 음절 첫머리에 오는 자음을 바로 성모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라는 니하오. 자, 니하오마 니하오마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중국인들은 본토에서 인사할 때 니하오라고만 하죠. 자, 이 니하오에서 N 발음과 H 발음이 각각 성모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음모라는 것은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음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니하오에서 요 I 발음, 이것을 우리는 중국어로 리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그 다음에 아오 역시 음모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다음으로 성조. 중국어 공부하고 싶은데 정말 두렵다 여기는 분들 가운데 이 성조,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중국어는 4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글자마다 지닌 음의 높이를 바로 성조라고 합니다. 높이, 높낮이. 그래서 니하오의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는 발음. 1성, 2성, 3성, 4성으로 이렇게 종류가 나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경성이 또 있습니다. 자, 성조 가운데 1성의 경우는 높고 균일하게 쭉 발음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마라는 단어. 자, 이렇게 일성으로 발음할 때 마는 엄마라는 뜻의 마가 있고요. 따라해 보시죠. 마, 마. 네. 두 번째 이성은 이렇게 부드럽게 한 미에서 솔까지 올라가는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 마. 네. 마는 우리가 삼배, 마 할 때의 그 견직물의 마를 마라고 합니다. 다음 삼성의 마. 네. 이렇게 내려갔다가 위로 조금 올라가는 음인데요. 이성보다는 좀 덜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솔이라면 한 파나 혹은 미 정도에 해당되는 마. 네. 말 맞자죠? 말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사성의 경우 마. 네. 마는 욕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 사성의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음인데요. 고음에서 시작해서 중저음으로 뚝 떨어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중국어는 사성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사성으로 나뉘게 되며 이 사성에 따라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주요 뜻을 반드시 제대로 표현하려면 성조를 잘 지켜서 발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너무 두렵게 여기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쭉 따라하시고 또 친중국어 통해서 계속 스텝 1, 2, 3 공부하시다 보면 성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시게 되고 감을 더 잘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어의 기본적 특징,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총정리하는 순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국어의 기본적 특징 가운데 첫 번째로 중국어의 어순을 배웠죠. 우리나라 말 어순과 달리 중국어는 주어, 수어,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언과 보통화 가운데 방언, 7대 방언 중요하지 않고요. 보통어, 바로 북경음을 표준어로 삼은 그 보통어를 여러분들이 보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배우면 전국 어디에서든 중국 그 전역에서 다 말이 통한다는 사실. 이어서 간체자. 일부 한자 자체에서의 일부 단어를 간소화시키거나 혹은 약간 변형시켜서 만든 간체자 쉽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어서 한자와 중국어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끝으로 중국어의 음절 구조 가운데 성조와 또 우리가 성모, 음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조금씩 알아가는 중국어 어떠세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으시죠?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알찬 학습법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好，大家辛苦了，再见。